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한 건데요. 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 이 사람들이랑 두바이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 부호들, 이들의 화려한 파티가 있는데 그 이면에 뭔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2025년 들어서면서 SNS 같은 데서 확 퍼지고 있는 증언이나 루머들이 좀 많아서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실체가 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2025년 초에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그 후에 막 퍼진 루머들이 막 뒤엉켜 있거든요. 뒤엉켜 있다. 네. 그래서 뭐가 진짜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좀 과장된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눈길을 끈 건 정말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2025년 3월이었죠. 두바이에서 20살 우크라이나 출신 인플루언서 마리아 코발추크라는 여성이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발견된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발견됐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고 해요. 자료에 보면 팔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다 골절된 상태였다고 하니까 세상에, 척추까지요? 네, 그래서 큰 수술만 4차례나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20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된 경인가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스스로를 모델 에이전트라고 밝힌 남성 2명이랑 같이 호텔 파티에 간다고 나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딱 끊긴 거죠. 어머니한테 보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고요. 그런데 두바이 경찰 발표는 좀 달랐죠. 그냥 단순 사고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경찰은 출입이 금지된 건설 현장에 혼자 들어갔다가 추락한 사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퍼뜨리지 말고 사생활 존중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가족들이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네요, 자료를 보면. 당연하겠죠. 인신매매나 어떤 성적인 착취를 당한 뒤에 버려진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또 그 파티 주최 측은 아예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본 적도 없다. 이게 말이 엇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포르타포티라는 말이 다시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포르타포티요? 그게 원래는 이동식 화장실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 뜻은 그건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의혹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두바이 부호들이 엄청난 돈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변태적인 성적 학대를 가하는 그런 비밀 파티를 가리키는 은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코발추크 사건도 혹시 이 포르타포티 파티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 SNS에서는 또 다른 키워드들이 막 떠올랐다고요. 두바이 안건, 두바이 염소,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참 기이한 이야기인데요. 그 마리아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일본 SNS에서 갑자기 이 키워드들이 막 급상승했어요. 핵심적인 루머는 어떤 일본 여성 인플루언서가 두바이 파티에 가서 염소랑. 네, 염소요? 네, 염소. 그것도 그냥 염소가 아니라 외모가 좀 기괴하게 생긴 걸로 알려진 다마스커스 염소라는 종이 있대요. 그 염소랑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억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억 원이죠. 10억 원이요? 염소랑 그런 행위를 하고. 와, 이게 정말 루머라고 해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루머가 특정 인물까지 지목을 했어요. 타요나라는 이름의 인플루언서인데요. 타이오나.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료 보니까 아버지가 한국 계시고 어머니가 폴란드, 러시아 계시고 4개국어도 하고 뷰티, 패션 쪽에서 활동하던 인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루머가 팍 퍼지던 시점에 이 타요나라는 인물이 갑자기 SNS 활동을 다 중단하고 프로필 사진을 그냥 검은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정말요? 타이밍이 너무.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이 평소에도 두바이에 있는 엄청 비싼 호텔 사진 같은 걸 자주 올렸어서 저 돈 다 어디서 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원래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루머가 터진 상황에서 침묵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냥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침묵을 선택했다. 네, 그래서 이 루머의 내용, 특히 그 다마스커스 염소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좀 혐오스러운 디테일 있잖아요. 이게 단순 가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떤 의미요? 자료들은 이걸 단순히 돈 때문에 벌어진 비윤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일부 부호들의 아주 가학적이고 뒤틀린 욕망을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가 때로는 인간의 도덕적인 경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루머들이 그냥 뜬 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 증거 같은 것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다른 일본 연예인들의 증언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그라비아 아이돌이나 AV 배우 같은 분들이 한 2년 전부터 비슷한 내용의 DM을 엄청 많이 받았다? 라거나 비슷한 DM이라면 그 두바이 파티 초청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염소 이야기나 오줌 같은 이상한 소문들이 파다했다. 1억엔 제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심지어는 그렇게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실종된 사람이 있다는 뉴스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에요. 실종된 사람이 있다는 뉴스까지. 그럼 이게 상당히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 모집 메시지 내용 같은 것도 일부 공개됐는데 보면 두바이 왕족 안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 참석 모델을 구해요. 왕족 안건. 네, 근데 메시지 내용 보면 뭐 술 마시는 거나 신체 접촉 같은 거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여성 스태프랑 의료진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 친구랑 같이 와도 된다. 이러면서 엄청 안전하다는 걸 강조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이상한데요. 바로 그거죠. 역설적으로 조건이 너무 완벽하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반응이 많다는 지적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더 충격적인 증언도 있네요. 오디션에서 최종 탈락하면 5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설도 있는데 이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그건 설이고요. 더 이상한 건 탈락자 중 일부,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상하이로 보내졌다는 증언이에요. 이게 뭔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중국 허페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탈출이요? 그럼 같이 간 사람은요? 그 증언에 따르면 같이 갔던 동행자는 1년이 넘도록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 파티 문제가 아닌데요? 인신매매 같은 범죄 조직이랑 연관된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도쿄의 미나토구라는 지역, 여성들 약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진 여성들이 이런 위험한 제한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 10년도 더 된 문제다 이런 식으로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돈 때문에 위험한 길로 빠져든다는 건가요? 그런 측면도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면 왜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구조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지적되고 있어요. 우선 두바이 현지 법률 문제인데요. 두바이는 혼외 성관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슬람 율법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해도 오히려 본인이 혼외 성관계 죄로 체포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 부호들의 막강한 영향력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 같은 게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더라도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통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보호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네요. 그렇죠. 과거에 두바이 공주가 해외로 탈출하려다가 붙잡혔던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두바이의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어두운 가능성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SNS를 떠도는 충격적인 루머들,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것 같은 여러 증언들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본 이야기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정보들이 워낙 파편적이고 또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도 너무 많아서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그렇죠. 섣부른 단정은 금물이죠. 다만 왜 이런 의혹과 증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